사실 동물병원에 근무하다 보면 제일 흔한 게 귀병이거든요. 특히 이제 여름 되고 그러면 정말 많은 환자들이 웨이염으로 고생하는데 잘 안 낫는 경우도 많거든요. 웨이염이. 그런 경우 특히 학교에 계시면 엄청 많이 봤을 것 그쵸. 같은데 학교에는 주로 어떤 웨이염 환자가 오고 왜 잘 안 낫는다고 생각하시나요? 일단은 웨이염 같은 경우에는 되게 원인이 많아요. 뭐 당연히 모든 질환들이 그렇겠지만 되게 원인이 많아서 이 원인을 한 가지 정도로만 생각하셔서 좀 관리가 안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사실 기본적으로 귀는 회부학적 구조상 경구 약물이 잘 도달을 못해요. 그러니까 길 자체를 연골이 싸고 있고 그리고 귀 안쪽으로 분비물이 가득 차서 그 안에 세균이 있으면 사실 도달을 아예 못 하잖아요, 약물이. 그러니까 경구 약물로만 관리를 하려고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귀 세정이랑 뭐 귀 연고든 이용액이든 뭐 먹는 약이 때론 필요할 수도 있고 굉장히 복합적인 약물 처방이 필요한 질환인데 만성웨이염의 경우에는. 네. 근데 아무래도 사실 저도 학교 다닐 때 그랬지만 웨이염에 대해서 그렇게 깊게 안 배우거든요, 사실.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사실 정보가 좀 아직 수의사들 사이에서도 저는 좀 부족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어떤 개인 수의사의 문제가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일단 저희한테 서울대병원에 오시면 보통은 먹는 약은 대부분 중단하게 되거든요. 네. 왜냐면은 웨이염 같은 경우에도 한번 좀 급성으로 발병을 한 이후에는 정상적으로 그 귀 분비물이 나가는 그 과정이 메커니즘이 파괴가 돼요. 그러니까 한번 크게 발생하면 웨이염은 재발할 확률이 굉장히 높다는 뜻이에요. 근데 이 아이가 웨이염이 재발할 때마다 약물을 먹이는 것은 그 아이에게 부담이 되겠죠. 또 보통 빠르게 좋아지는 건 또 스테로이드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처방하기보다는 귀 제품 같은 경우에는 귀 안쪽으로 들어가서 고막이 막아주기 때문에 고막이 정상적인 구조라고 판단을 하면 보통 그 외용제 스테로이드나 항생제, 항진균제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외용제로 일단 잘 관리를 해주셔야 되고 만성 웨이염이 심할 경우에는 사실 중이염도 의심을 해봐야 돼요. 중이염을 의심하거나 또 편측성인 것 같은 경우에는 귀 내 종양 아니면 귀에 이 외부 이물이 들어가 있는데 모르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다양한 원인들이 있기 때문에 그 원인들에 맞게 검경 검사를 통해서 이 아이는 귀에 이렇게 종괴가 귀를 막고 있네. 그러면은 계속 염증이랑 세균 감염이 당연히 발생하게 되거든요. 그러면은 사실 근본적인 처치는 수술적 처치가 돼야 되고 중이염이나 내염 같은 걸 진단하려면 또 CT를 또 찍어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굉장히 만성 웨이염, 안 낫는 웨이염의 그런 최악의 상황들을 말씀드리고 있어서 보호자분들 걱정하실 수는 있는데 이런 여러 가지 상황이 있을 수 있다 보니까 결론적으로 이것도 좀 피부과 전공의를 좀 찾아서 정확히 진단을 받는 게 좀 중요할 것 같아요. 웨이염에서 이제 네, 거의 약을 쓰는 경우는 뭐 극히 드물어요. 극히 사실 드물다. 경구약을 그 쓰면 길어도 일주일 음. 그 이상 쓰진 않고요. 그러면 학교에서 이제 검사할 때는 진정을 하고 귀를 검사하나요? 아니면 대부분 그냥 검사하나요? 일단은 보통 아이가 너무 싸납지 않으면 그냥 검사를 진행을 그냥 할 수 검사를 있어요. 하고. 그러면 아까 그 중이염을 진단하거나 고막에 대한 평가를 할 때 네. 환자가 좀 협조적이지 않은 경우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럴 그렇죠. 때는 일단은 기본적으로 환자가 협조하는 한에서 귀 내시경 같은 걸 촬영을 해가지고 고막 상태를 평가하게 되는데 결국 중이염을 정확히 평가하기 위해서는 CT나 MRI 촬영이 필요해요. 그러면 사실 진정 마취가 필요하게 되죠. 그렇죠. 그러면 일단 웨이염에 한 번 걸리면 계속 이제 웨이염에 이제 취약한데 네. 그런 아이들은 귀 청소를 얼마에 한 번씩 해야 되고 어떤 귀 청소제를 써야 되나요? 이것도 사실은 결국에는 그 환자마다 그리고 그때 상태마다 다르게 되는데 결국 웨이염이 발생한 대부분의 경우에는 외용제만으로도 낫고 보호자분들도 느끼시기에 그냥 단순히 병원 몇 번 가면 낫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경우를 말씀드린 건 지금은 아니고 좀 많이 심한 경우에는 고막 안쪽으로 들어가도 되는 제품들이 따로 있어요. 제가 아까 병원 좀 구경하면서 봤는데 이 병원에서는 트리스 EDTA가 고막 안쪽으로 들어가도 이독성을 나타내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제품들 그리고 항생제도 퀴놀론 계열은 들어가도 괜찮아요. 뭐 그런 제품들을 고막이 확인이 안 되면 사용을 하거나 보통은 그래도 고막이 안전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세정 제품들 크게 상관없이 보통은 어떤 산성
제품들이 들어가 있는 귀세정제들이 있거든요. 세정제를 충분히 하시면 되고 빈도 같은 경우에는 일주일에 한 두세 번이 보통은 적합해요. 웨이염이 발생했을 때. 네. 근데 이제 그것도 너무 많이 하는 거는 어쨌든 귀가 계속 젖어 있는 상태로 있는 것도 좋지 않기 때문에 수의사랑 상담을 해서 조금씩 빈도를 조정을 해가야 돼요. 저 아무리 이제 피부를 전공했다라고 해도 귀 상태 한 번 보고 아 얘는 일주일에 한 번 해야 돼요. 하루에 한 번 해야 돼요. 이거 정할 수 없고 계속 이제 일주일에 2번 해봤더니 귀 상태가 이러네. 그러면 앞으로 일주일에 몇 번 해봅시다. 이거를 같이 보호자랑 수의사랑 강아지랑 계속 이렇게 살펴가면서 그 빈도를 정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올바른 귀청소 방법으로. 올바른 귀청소 방법. 일단은 보호자분이 생각보다 면봉이나 뭐 휴지 같은 걸 좀 사용하시는 것 같은데 네. 면봉을 귀 안에 작용을 하는 거는 집에서 루틴으로 하기에는 좀 위험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아기가 좀 털다가 면봉이 부러져서 귀 안에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 그런 적 본 적 있어요, 학교에서? 네, 그리고 귀를 이제 자극을 좀 심하게 해서 귀가 좀 까이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네. 그런 경우를 피하기 위해서 그냥 귀를 벌려서 세정제를 그냥 들어붓고 밖에서 마사지 해주는 형식으로 해주는 게 좋겠어요. 여러분들 면봉 쓰시면 안 돼요. 귀 청소에 충분히 넣고 마사지 해주시고 귀가 안 좋다라고 해서 꼭 먹는 약을 바로바로 처방받는 게 아니라 거기에 적합한 외용제를 쓰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사랑하는 예불이님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